안녕하세요. 팟캐스트는 안녕하세요. 처음이시죠? 네네. 저도 처음인데 되게 팟캐스트실 되게 신기하고 좋네요. 아무튼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최근에 어떤 메이저가 인기가 가장 많으신지 아나요? 학부모님들 학생들 제가 사이에서?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아마 네. 제 메이저인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닐까요? 그쵸. 요즘에 가장 핫한 이제 메이저는 이제 컴사하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인데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게 취직도 잘 된다고 하고 정말 좋은 학과라는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걸 배우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됐고 그리고 요즘에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대학교 중 하나가 빠지지 않는 대학교가 또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이잖아요. 네. 또 지금 재학 중이셔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서연입니다. 저는 지금 sophomore student at UT Austin이고요. 네.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텍사스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나요? UT 오스틴을 좀 고른 계기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관심 있게 또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스테이트 튜이션 관련돼서도 유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텍사스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네. 저는 샌안토니오에서 네. 한동안 지내다가 바닷가 동네 코퍼스 크리스티에 가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2021년에 UT 어스틴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학교가 텍사스에 있다 보니까 카운슬러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친구들은 다 갈 마음이 그렇게 크게 없어도 UT 어스틴에 지원하도록 도와주셨는데 아마 이게 Apply Texas Essay를 쓰면 텍사스 A&M이나 UT 어스틴이나 그런 다른 텍사스 학교들에 한 번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in-state tuition이랑 out-of-state tuition 자체가 3-4배의 차이가 나니까 텍사스 내에서 대학교를 많이 고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유학생들도 텍사스에서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니면 institution affidavit에 사인을 받아가지고 admissions office에 돼가지고 institution에 eligible 해줄 수 있으니까 유학생들도 꽤 텍사스 요즘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summer courses 같은 경우에도 텍사스 residence가 있으면 1/4 가격으로 tuition을 낼 수 있어가지고 그런저런 편리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텍사스 고등학교에서 졸업할 때 랭킹이 top 6% 안에 들기만 해도 automatic admission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원하는 과만 붙으면 되고 학교는 이미 자동으로 붙어버리는 그런 편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고 low income 학생들은 뭐 네. FAFSA나 TAFSA나 그런 재정 보조. 네네 그런 보조들이 네. 있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low income이거나 하면 스콜러십도 학교에서 나와서 full ride로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텍사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실 예정이라면 진짜 텍사스 내에서 대학교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텍사스 세넷 빌 자체에서 75%의 학생은 텍사스 레지던시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텍사스 출신 친구들이고요. 그쵸. 2025년 freshman 기준으로 봤을 때 UT 어스틴의 88.7% 학생들은 텍사스 레지던스고 8.8%는 out of state 학생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international student는 2.5%라고 하니까 유학생 신분이면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UT 어스틴에 들어가는 게 쉬울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도 UT 어스틴의 PACE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스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크레딧을 따고 나중에 문과 쪽의 학교로 트랜스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고 이거랑 반대로 진짜 공부가 너무 뛰어나게 잘하는 친구들은 honors 프로그램이 있는데 진짜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고 extra curricular 많이 하고 했으면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면 기본 수업과는 다른 course curriculum이 있는 좀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더 전문 교수님들과 advanced 수업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FRI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리서치 기회가 많지 않은 freshman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1학년들만 할 수 있는 FRI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 입학 원서를 낼 때 따로 애플리케이션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한만 맞춰서 잘 제출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세미나를 1학년 1학기 때 들은 이후에 Autonomous Robots라는 이제 좀 더 differentiate된 필드를 골라가지고 2학기부터 공부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팀을 짜가지고 코드 디벨로핑을 시작했는데 강아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저는 이제 C++를 공부해가지고 교실을 스캔해가지고 빈 조석도 찾고 스캔도 하고 하는 코드를 짜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랑 좀 더 친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엄청나게 이제 1학년으로선 가질 수 없는 기회에 인볼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를 스템 쪽 친구라면 꼭 추천하는 것 같아요. 와, 지금 들으면서 진짜 놀랐던 게 사실 제가 노리렘 대학교 다닐 때는 1학년 때 거의 교양 과목 위주로만 들었거든요. 저는 네. 비즈니스 메이저였는데 이제 1학년 때는 뭐 영어, 수학, 과학, 사회학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었는데 벌써부터 전문 지식이 워낙 많은 것 같고 되게 hands-on knowledge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UT 어신으로 간 결정이 정말 되게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많이 네. 드네요. 저도 후회를 한 그렇죠.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요즘에 학생들 입시를 해보니까 UT 어신을 원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코넬에 붙고도 UT 어신 떨어진 사례를 보면서 아, 요즘에는 더욱이나 아웃오브스테이트는 가기가 정말 더 어렵구나. 진짜 텍사스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텍사스 UT 어신이 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많이 진학을 하는구나. 그래서 맞아요. 국제학생들한테 기회가 없는 게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 뭐 주변 친구들 중에 한국인 친구들 말고도 뭐 인도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중국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 주변 유학생 친구들도 대부분 텍사스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좀 많나요? 네. 선생님처럼? 네. 일단 텍사스 고등학교에서 오는 케이스가 제일 많고요. auto admission이 out of state이면 이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 쳤을 때 나오는 그런 확률들은 숫자로 봤을 때 차이가 딱 엄청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고 요즘은 전에 비해서는 international student 수가 자체가 많아진 것 같기는 한데 대부분의 international student들은 고등학교라도 텍사스에서 졸업해가지고 오는 케이스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out of state 학생들은 UT 어스틴에 가기 위해서 GPA나 레즈메 관리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해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UT 어스틴이 최근에 들어서 다른 것보다 extracurricular activity나 에세이 같은 걸 더 중심적으로 봐가지고 사람들을 뽑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organization 열심히 참여하고 여러 가지 leadership position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액티비티들을 하다 보면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학교에서도 기회가 있지 되게 않을까. 아니, 되게 놀랐던 게 그 어플라이 텍사스나 아니면 커먼앱을 요즘 통해서 요즘에는 UT 옵슨을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시는지 모르겠죠. 근데 몰랐어요. 에세이 주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마 UT 옵슨은 에세이를 되게 많이 보는 학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전에 최근에 좀 더 비해서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공 관련된 질문들 좀 넘어가기 전에 일단 UT 어스틴이라는 학교 자체랑 어스틴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UT 어스틴의 장단점 말씀해 음. 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진짜 UT 어스틴이라는 도시에서 하는 생활에 대해서 엄청 만족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제 텍사스 자체나 네. 학교에 대한 장점이자 단점은 엄청 이제 다 크잖아요. Like everything is big in Texas라는 이제 문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모든 게 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진짜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고 보통 이제 학생들이 1학년 freshman일 때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2학년 때부터 친구들이랑 이제 아파트를 같이 share 해가지고 쓰는 형식의 자취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기숙사를 일단 1학년 때는 저는 솔직히 꼭 쓰는 거를 추천드리는 게
1학년으로서 얻을 수 있는 opportunity들이 대부분 기숙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그 Jester West나 Jester East라는 제일 큰 dormitory가 있는데 거기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거기서 하는 얻을 게 수 있죠. 네. 그리고 엄청 학교가 주립되다 보니까 네. 엄청 여러 곳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진짜 락도 있고 아니면 뮤직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좀 그쵸. 아티한 친구들도 있고 진짜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클럽도 많고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사가 정말 다양한. 다양한 데 쏟아져 있어요. 특히 제가 네. 좋아하는 것 중에 네. 레이디 버드 레이크라고 네.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는데 네. 거기서 친구들이 뭐 로잉도 하고 그거 아. 컴피티션이 거기서 자주 일어나고 해요. 그리고 뭐 또 주변에 러닝하는 친구들 이렇게 조깅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쵸? 맞아요. 예. 얼마 전에만 해도 그 뭐지? 막 마라톤 대회 학교에 해 아. 가지고 진짜 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참여하셨나요? 아이 저는 지금 학교에 안 가 갖고 아. 그러고 며칠 전에? 네네. 네 그렇구나. 이게 애뉴얼 예. 행사라서 작년에도 했었는데 그 롱호른 모양 도넛도 주고 여러 가지 학교가 행사를 진짜로 많이 해요. 학교가 크다 보면 좀 다양한 기회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학부모님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어스틴이라는 도시가 되게 어떻게 보면 살기 좋다라고 많이 소문이 나 있고 최근에는 이제 많은 실리콘밸리에 있던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제 어스틴으로 옮겨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네. 어스틴이라는 도시에서. 혹시 그 분위기를 좀 체감을 많이 하시나요? 아 네. 학교 앞에뿐만 아니라 그냥 다운타운 전체는 항상 공사 현장이 있을 정도로 친구들이랑 이제 막 "Downtown's always under construction." 하면서 막 얘기를 한단 네. 말이에요. 진짜 항상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새로운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저가 fraternity 중에 KTP라는 네. fraternity에 가입이 돼 있는데 거기에 오는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휴학을 그냥 하고 나서 자신의 own business를 시작해 가지고 막 앱 아. develop도 하고 막 학교 앞에 진짜 졸업생이 갓 만든 앱 회사가 있기도 하고 하는 정도로 엄청 새로운 스타트업 비즈니스도 많고 테크 회사들도 새로 많이 생기고 진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UT 오스틴이랑 오스틴이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뭐 뒤에 취업 관련된 거나 인턴십 관련돼서는 저희가 얘기할 거지만 네네. 뭐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진짜 취업의 기회나 인턴십의 기회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시골에 있는 대학교들보다는. 그쵸?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학교 관련된 얘기랑 이제 어스틴 관련된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공 관련된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릴 건데요. 컴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워크로드가 상당하다고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의 핵심 커리큘럼 코스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1학년 때부터 바로 컴사 수업을 듣는지 아니면 영어, 수학, 인문학 등의 제너럴 커리큘럼을 듣는지 이 부분에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UT 오스틴에 컴퓨터 사이언스 엔트리 레벨로 입학하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1학년 때부터 바로 메이저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컴퓨터 사이언스 AP 크레딧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해 가지고 CS 312인 그 Introduction to Programming 수업이 있는데 네. 그거를 바로 건너뛰고서 314 Data Structure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fall semester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보통 academic advisor가 이거는 스킵 안 하고 듣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수업들 사이에 립이 크다 보니까 바로 데이터 스트럭처 수업을 들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312부터 다시 듣고서 시작하는 거를 선생님이 추천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freshman first semester 때 Intro to Programming 수업을 듣고 나서 다음 학기에 Data Structure 수업이랑 Discrete Math 수업을 같이 듣게 되는데 1학년 이렇게 세 수업이 보통 without classes로 많이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ophomore 때부터는 CS 429 수업인 Computer Organization and Architecture 수업 등과 같은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과 건물인 GDC 빌딩에서 진짜 매일매일 초췌해져가고 진짜 씻지 않은 듯한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워크로드가 힘들다고 생각을 그쵸. 하면 막 되겠 밤도 네. 매일 새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sophomore first semester까지밖에 아직 마치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 이후들의 수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제가 못 드리지만 네. 그래도 upper division 수업을 들은 이후에는 네. 이제 upper division elective courses들을 듣게 되는데요. 네. 자기가 좀 흥미있는 분야를 네.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야로 specify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1학년 때는 많은 학생들이 컴사랑 수학에 많이 집중을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 네. 이제 근데 discrete math는 네. 컴사에 대한 이해를 네. 도와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수학 수업은 또 따로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1학년 2학기 때 STEM 코र्스 4개랑 다른 수업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5개를 들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휴학한 지 좀 되셨지만 혹시 그 기억이 나실까요? 어떤 어떤 수업들 수업이죠? 네, 네. 네. 그 statistics 클래스 하나랑 네. matrices 클래스 하나랑 CS 코र्스 2개랑 FI 이렇게 네.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학부모님들이 꼭 물어봐 달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 워낙 컴사가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분들이 들어가서 전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컨설턴트로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게 되게 수월한 학교도 있고 되게 어려운 학교도 있는데 좀 UT 어스틴은 어떤 편인지 가능은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가능은 해요. 그쵸? 제가 봤으니까 있기는 하니까. 네, 가능은 하다. 네네. 네. 다른 메이저에 이제 입학했다가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로 internal transfer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스프링 세메스터부터 internal transfer 신청이 가능해가지고 College of Natural Science의 학생이고 이미 24 credit hour를 UT에서 들었으면서 admissions office에서 나오는 requirement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다 모든 게 다 준비가 되면 신청은 할 수 있어요. 이제 수학 수업 하나랑 과학 수업 2개랑 B-보다 높은 네. 점수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써서는 있는데요. 그걸 준비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는 네. 일단 인트로 수업은 컴사이 메이저 아니어도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인트로 수업도 다 듣고 수학 코र्스도 다 A+로 다 마무리한 친구들이 신청을 하는 것 같았어요. 거의 좀 4.0에 가까운 GPA가 돼야지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네네.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네요. 웹사이트에는 이제 좀 엄청 브로드하게 써져 있으니까 그렇죠. 되게 해볼 만한데 생각이 들 것 생각별로 같기는 또 해요. 이게 사실은 실제와 웹사이트에 써 있는 거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제가 준비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는 GPA도 다 막 4.0에 다른 것도 많이 하고 막 해커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어렵네요. 레즈메 네. 빌딩을 CS 준비하고 있는 이제 rising freshman들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준비를 해놓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얘기했을 때 되게 놀랐던 점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컨사도 그 전과가 되게 어려운 전공 중에 하나라고 말씀 주셨고 더불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고 전과 자체도 엄청 힘든 과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좀 놀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학과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 거야? 컴사랑 더불어서? 이제 UT에서 컴사이랑 ECE major, electrical engineering major 이거 네. 2개가 탑 10 프로그램 중에 이제 엄청 popular한 STEM major들이에요. 뭐 비즈니스도 인기가 많기는 한데 네. 요즘은 아무래도 비즈니스보다는 취업이 좀 더 잘 되는 그 STEM 쪽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들어가려는 친구들도 많고 수업 워크로드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졸업하기에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CS는 software heavy하고 ECE는 좀 더 hardware heavy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 IT 인더스트리가 계속 발전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메이저들을 공부를 했을 때 네.
자기가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공부나 직장의 폭 자체도 넓어지고 공부를 했을 때 자기한테 베이스로 쌓이는 그렇죠. 자료들이나 이제 그냥 안목 자체도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메이저를 골라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지금 저희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도 얘기했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도 얘기했는데 또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이제 대신 고려하고 있는 학과가 데이터 사이언스잖아요. 뭔가 느낌상은 컴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차이점을 알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보다 전공자이기 때문에 음. 컴퓨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사이언스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다른지. 자, 비슷비슷하게 들리는 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컴퓨터랑 관련되면 이름들이 그쵸. 비슷하니까. 네. 근데 이제 software heavy냐, 진짜 hardware heavy냐, 어느 쪽에 내가 이 컴퓨터 안에서 작업을 하느냐, 밖을 짓고 있느냐, 이거의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는 automation이랑 object oriented programming에 중점을 두고서 코딩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깊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제 산수랑 스tats 쪽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CS랑은 이제 또 다른 계열의 분야이고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엄청 이제 이름부터 엔지니어링이잖아요. 맞아요. 하드웨어 헤비하기 때문에 이제 CS랑은 완전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하드웨어 빌딩을 시작을 하니까. 그래도 IT 관련 과들을 보고 내가 어떤 거를 공부하고 싶냐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진짜 코드를 계속 짜면서 이 안에 내부를 짓고 싶으냐 뭐 아니면 뭐 디자인 쪽에 가가지고 뭔가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고 싶으냐 아니면 내가 진짜 기계를 만드는 걸 좋아해서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으냐를 생각해가지고 과를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 차이점을 알고 있긴 했어요. 저도 네네. 컨설턴트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는 사실 스탯 디파트먼트에 있는 경우가 음, 사실은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학교 얘기했고 도시 얘기했고 이제 저희가 전공 관련 얘기했으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또 저보고 이제 질문을 꼭 해달라라는 부분이 이제 인턴십하고 취업 부분에서 되게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어요, 학부모님들께서. 그래서 UT 어스틴 컴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인턴십이나 취업하는 과정이 좀 궁금해요. 왜냐면 제 경험상으로 제가 나왔던 누리뎀 대학교는 좀 워낙 시골에 있어서 취업이나 인턴십 이런 기회 같은 것들이 커리어 페어 때 대기업들이 캠퍼스로 와서 실질적으로 며칠간 거기 상주하면서 인터뷰를 이제 봐 가지고 오퍼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UT 어스틴 컴스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경험했던 비슷한 루트로 그런 식으로 인턴십을 구하는지 아니면은 따로 대기업에 본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력서를 써서 넣고 이렇게 코드 컬링으로 좀 진행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코딩 테스트를 좀 많이 보는지 그 부분에서 음. 좀 궁금합니다. 예. 이거 답변 드리기 전에 네. 전 거에 대해서 이어서 좀 한마디만 네네. 하자면 좋습니다. 예. School of Informatics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네. 스태츠랑 CS랑 약간 다 섞여서 배우죠. 생긴 예예예. 그런 디파트먼트가 진짜 얼마 전에 또 생겨가지고 거기도 좋은 기회가 될 꽤 것 같아요. 많이들 지원을 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비슷하게도 그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대학 같은 경우도 네네. 컴사가 되게 강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포메이션 스쿨이 아이스쿨이라고 해서 음, 따로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UT 어싱 같은 경우도 그 학과가 좀 생긴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다양한 스킬셋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네. 또 생각이 드는 게 Applied Mathematics가 되게 비슷해요. 사실은 Applied 맞아요. Mathematics 이제 들으면 수학도 듣지만 이제 통계도 듣고 음, 이제 컴사도 듣고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비슷한 라인인 것 같습니다. Stat, 맞아요. Applied Mathematics, 뭐 Data Science, Information Science 좀 비슷한 라인인 것 같아요. 과를 고를 때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디파트먼트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네, 컴사이는 CNS에 있잖아요. Natural 맞습니다. Science 있는데 네, 또 엔지니어링이라는 디파트먼트도 다 확인하고 혹시 모르니까 그냥 수학 쪽도 확인하고 진짜 한 차이점을 잘 번씩 알아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확실히. 네. 그래가지고 그 아까 질문 드렸던 그 좀 인턴십 구하는 그 과정에 다시 대해서 말씀 주시면 돌아와서 네,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하자면 네, 네, 이제 UTCS는 네, 이제 자기 학교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알umni들끼리도 이제 네트워킹이 돼 있지만 알umni랑 지금 학생들이랑도 네트워킹이 되게 잘 돼 있어서 패널 톡을 와가지고 이제 조언들을 주고 리크루팅 이벤트에도 이제 알umni들이 오거나 아닌 사람들도 오기도 하지만 해가지고 인터뷰 관련해서 기회도 주고 정보도 많이 주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핸쉐이크라고 네. 약간 한국의 사람인가 네, 그런 네. 거 같은 앱이 있는데 그 웹사이트이자 앱인데 아무튼 거기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요. UT CS freshman이면 네. 무조건적으로 이제 듣게 되는 수업이나 세미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pod끼리 모여가지고 듣는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pod 멘토들이 1학년 때 다들 이제 모이면 resume building이랑 internship 찾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 학기 내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걱정 안 시험에 대한 하고 걱정은 네 없다. 들어가도 충분히 선배들이나 알umni들이 주는 조언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에 어플라이를 할 때는 레주메를 내는 거랑은 또 네. 별개로 코딩 테스트를 말씀하신 그쵸. 대로 봐요. 그러면 이제 코딩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다 같이 모여서 공유를 준비하고 하는구나. 조언도 듣고 해주는 org들이나 이렇게 그냥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들이 있기 네. 때문에 모여가지고 경험도 같이 쌓고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도 국제학생이고 F1 비자잖아요. 네네. 근데 그 윗 선배들 한국인 그 UT 어싱 컴사 출신 분들을 봐도 좀 현지에서 취업을 좀 많이 했나요? 선배들을 봐도 국제학생들 음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학생들 같은 경우 제 주변에 그렇게 국제학생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저는 잘 미국인 친구들이 좀 많은 모르겠지만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 가가지고 예. 하지만 졸업하고서 구글에 입사한 선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IT 관련 회사들이 이제 오스틴이나 네. 다른 텍사스 지역인 달라스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보통의 친구들은 이제 텍사스에 남아가지고 네. 졸업한 직후에는 뭐 스타트업 컴퍼니에서 경험을 쌓고 나서 나중에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애초에 요즘은 한 회사에 남아가지고 계속 있는 케이스들보다 그쵸. 계속 여기서 한 자기의 1, 2년 몸값을 올려가지고 네. 좀 이직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러고 과가 이 과로 졸업을 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네. 하고 싶어서 이상한 쪽으로 가서 거기서 코딩을 하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케이스들 너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되게 많다고 네. 보면 되고 유학생들이나 F1 비자로 있는 친구들도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고 이제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네네. 궁금한 게 그럼 아까 말씀 주셨듯이 졸업을 하고 어신에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도 하지만 또 실리콘밸리나 뭐 뉴욕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일단 다양하게. OPT 자체가 네네. 2년으로 네. 상대적으로 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F1 비자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저냥 이름 알려진 데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 쌓고 진짜 안목을 넓히고 네. 나서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서현 선생님 모시고 이제 좀 다양하게 얘기해 봤어요. 어쨌든 전공 관련돼서도 얘기하고 또 관심 있는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대학교에서도 얘기해 보고 뭐 취업 관련돼서도 얘기해서 아마 이 영상이 나가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미래 컴사 전공을 생각하는 고등학교 후배들의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컴사이 메이저에 들어가는 네. 순간부터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눈에 띄게 differentiate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freshman 이제 완전 학기 초에 카페테리아에서 만난 CS 친구 중에 하나는 자기 부모님이 IT 쪽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는데 자기는 3, 4살 때부터 정말 재미로 코딩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진짜 CS가 내 faith 같다 하는 수준의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놀면서 코딩을 하는 거죠. 코딩이 노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과 컴핏을 하려면 진짜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재미를 느끼는 방법으로 CS를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이제 컴사이 AP 크레딧 A나 프린시플이나 이런 거 들을 수 있으면 듣는 게 좋지만 그런 것보다 해커톤 같은 직접적인 경험을 더 많이 쌓아보고 인턴십 같은 것도 기회가 네. 되면 신청하고 직접 해보면서 경험을 더 많이 쌓아놓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무 입시 때문에 컴사를 하지 말고 그냥 그 컴사라는 학문 자체를 좀 즐겨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오늘 그럼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 모실 기회가 있으면 모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